AI 툴 공유할 거고, 개발자들이 어떤 툴을 가장 많이 쓰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하나하나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바이브 코딩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제가 막 클로드 해가지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늘은 그 커서와 클로드 코드, 그리고 CI라이가 왜 사랑을 받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사실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러니까 올해의 뭐 에이전트틱 AI라던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트렌드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조금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뽑아왔어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우리는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컨텍스트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잘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에이전트에서의 컨텍스트가 중요한 이유는 에이전틱 루프라는 것 때문이에요. AI 에이전트의 핵심은 사실 본인이 한 액션의 결과를 가지고 다음 루프를 돌면서 이터레이션을 점점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에이전틱 AI가. 그렇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보자면 스스로의 행동을 무엇을 할지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반영을 해서 다음 액션을 정하고 그 액션의 결과를 다시 다음 패턴에 적용을 하면서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맞는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점차 스스로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강력하다. 우리가 사람도 사실 무언가를 배우고 일을 할 때도 사실 이런 루프, 이터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하고 성장을 하잖아요. 에이전틱 루프도 그런 인간의 어떤 행동과 굉장히 비슷한 요소를 가지고 돌아가는 어떤 AI 패턴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A라는 기능을 구현해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코드 어시스턴트는 이렇게 일을 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프로젝트의 코드들이 어떻게 짜여졌는지를 구조를 파악을 할 거고요. 그 결과물을 일단 잠깐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억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A 기능을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지 계획을 짤 거고요. 짠 결과물을 또 역시나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맞게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 결과물도 또 기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 짜고 오류가 나면 수정을 하고 하는 식으로 점점 자기의 루프를 돌면서 자기 히스토리에 대한 기억을 쌓아가게 되는데요. 그 기억이 사실 이 AI의 세계에서는 컨텍스트라고도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는 각각의 단계에서 AI가 실제로 파악하는 내용, 본인이 어떤 액션을 했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사용자가 어떤 피드백을 줬고 나는 또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했고에 대한 어떤 그런 히스토리 혹은 그 사용자의 의도 이런 것들을 말을 하게 되고요. 정말 간단히 말하자면 AI의 기억력이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이전틱 루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이제 셀프로 계속 이터레이션을 돌리면서 동작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또 다음 이터레이션을 반영을 하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 기억력이 한계가 있는데 이 기억력들을 계속 점점 더 많이 차지해 가면서 컨텍스트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LLM의 수준에서는 사실 그 컨텍스트 기억력을 막 소모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냥 A를 넣었을 때 B라는 결과가 나온다 정도였는데 에이전틱 AI는 루프라는 특성 때문에 컨텍스트가 굉장히 빠르게 차게 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소모가 크면 왜 안 좋냐, 왜 관리를 잘 해야 되느냐. 아까 기억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컨텍스트가 다 차게 되면 옛날 기억부터 지워나가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기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을 시켰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성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은 보통 이렇게 컨텍스트 관리가 잘 안 됐거나 컨텍스트를 내부적으로 요약하는 과정에서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잃어버리던가 버려진 그런 컨텍스트, 기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텍스트를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에이전틱 AI 시대에서 이 컨텍스트, 그리고 컨텍스트를 실제로 그 기억이라고 했는데 그 기억의 양을 측정하는 것들을 다 토큰이라고 하거든요. 토큰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또 이런 것들이 사실 자원입니다. 실제로 말이 그냥 자원이 아니고 클로드 코드도 그 컨텍스트 사이즈, 토큰 사이즈가 20배가 그냥 일반 무료 사용자 혹은 제일 최저가 사용자들보다도 20배 정도의 토큰을 쓸 수 있는 티어가
$200이고요. 가장 기본 그 저렴이 버전이 $20이에요. 실제로 토큰에 맞춰서 가격대 티어링도 다 달라지게 되고, 이거는 단순히 뭐 클로드 코드뿐이 아니고 커서도 그렇고, 저희 여러분들 저번에 써보셨던 뭐 리플릿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의 많은 AI 툴들이 그렇게 컨텍스트를 많이 집어넣고 대화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수준이 될수록 과금을 더 세게 하고 있죠.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하시고 가야 되는데, 저도 이미지 필드가 떴네요. 그래서 실제로 개발하는 영역이 그런 에이전틱 AI 툴들이 가장 많이 도입이 되고 실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개발자들이 만든 코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문서화된 어떤 기획이나 근거 자료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컨텍스트로 삼아서 다음 코드를 작업을 하기에 굉장히 쉬운 환경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 비개발 직군 분들께서 하시는 일들은 어떻게 글이나 어떤 코드로 다 명명백백히 써 놓을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대화, 감성, 뭐 이런 것들도 있으실 텐데, 사실 개발자들의 업무는 개발을 하는 거라 코드라는 결과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컨텍스트로 해서 다음 코드를 짜기에 너무 쉬운 환경이었다. 그래서 코드 쪽이 사실은 이러한 에이전틱 AI 툴들이 도입되기 너무 쉽고 실제로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코드 툴이 처음에는 뭐 커서가 뜨긴 했지만 사실 요즘의 대세는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불리우는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엔트로픽에서 나온 클로드 코드를 제가 제일 위에 적어놨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가장 핫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이게 유일하지는 않아요. 그 밑에 이제 지금 인지가 안 뜨고 있지만 저희 AWS에서 만든 뭐 키로 CLI라는 친구도 있고요. 챗GPT 쓰시는 분들은 오픈 AI에서 나오는 코덱스라는 그 CLI 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도 CLI 개발하실 수 있고, 제미나이도 이런 CLI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CLI 툴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만 차이는 뭐 사용하는 모델이 조금 다르다든지 과금이 다르다든지 조금 동작하는 방향성이 조금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덱스 같은 경우는 진짜 개발만 잘하는 친구 같았고요. 클로드 코드는 개발에 기획 감성을 더했다. 그래서 실제로 얘랑 개발해보다 보면은 기획 디자인 되게 잘 하더라고요. 개발만 잘하는 건 아니고. 또 이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요 CLI 말고도 사실 제일 먼저 떴던 게 IDE였죠.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해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불리우는 거고요. 여러분들 저번에 써보셨던 그 커서 있었죠? 커서라는 그런 툴들이 요 IDE의 일부에 포함이 되는 그 툴입니다. 사실 예전에 이런 AI 툴들이 없었을 때는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VS 코드 혹은 젯브레인즈의 뭐 인텔리제이, 파이참 이런 언어별로 막 아이디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왔었는데요. 사실 요즘은 AI 기능이 탑재된 기본 아이디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중에 가장 잘 팔리는 게 커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사실상 개발을 위한 모든 기능들을 툴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CLI는 이런 커맨드 라인으로 제공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 설정이라던가 코드를 보고 편집한다던가 하는 그런 툴들은 IDE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뭐가 다른데요? 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전틱 기능들이 조금 더 강한 게 CLI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CLI가 되는 거고요. 왜 그러면 얘가 에이전틱 기능이 좀 강력하냐? 첫 번째로 가장 큰 게 내 컴퓨터에 대한 조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폴더를 정리한다거나, 왜 되게 뎁스가 많은 폴더에서 내가 찾고 싶은 파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2024년에 1월에 30일에 만들어진 폴더 중에서 내가 찾고 싶은 파일이 어디 있지를 찾아보려고 했을 때 우리는 파일 파인더에서 막 찾아 들어갔어야겠죠. 근데 이런 기능들을 사실 CLI 툴에서 그냥 검색만 하면 이 친구는 우리 컴퓨터에 붙어서 AI 기능을 수행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컴퓨터에 있는 모든 정원들을 다 우리가 허락만 한다면 찾거나 수정하거나 수행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코드 라인을 하나 본다거나 하나를 편집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코드 프로젝트를 전체를 생성을 한다거나 얘를 구동을 해서 오류를 확인해서 고친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틱 AI의 진수를 맛보시려면 사실은 CLI 툴이 굉장히 강력하다.
아이디는 그 외에 이제 파일 편집기로서의 기능이 조금 장점이 있습니다. 코드를 실제로 내가 작성하는 사람일 때 내가 A라는 한 줄의 코드를 작성했을 때 그 다음 줄에 어떤 코드를 작성할지를 내가 추측하고 판단해서 내가 탭만 누르면 나의 의도를 마음대로 파악해가지고 코드를 완성시켜주는 약간 이런 식의 기능이 사실 처음 커서가 떴던 사유였기도 했고요. 혹은 특정 폴더나 파일을 딱 열어놓고 옆에 채팅창에 물어보면 내가 지금 어떤 파일을 보고 있는지 이 툴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 현재 내 상황에 맞게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개발이 아니시고 엔지니어가 아니신 분들에게는 편리한 UI라던가 보기 예쁘다던가 뭔가 기능을 찾아가기 편하다던가 하는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어떤 걸 주로 쓰느냐? 저는 요즘은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CLI가 강하기는 한데 가끔씩 얘가 짠 코드를 내가 확인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이디를 하나 띄워놓고요. 이 아이디에다가 터미널을 열 수가 있어요. 이 터미널이 아까 CLI를 구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터미널에는 CLI를 하나 띄워놓고 클로드 코드도 이 아이디에서 채팅창으로 쓸 수 있게 플러그인이 제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팅창도 띄워놓고요. 아이디의 기본적인 채팅창도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들어 두고 가끔씩은 같은 작업을 여기저기다 시켜보기도 하고 비교도 하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채택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또 이런 CLI 기능이 나온 게 CLI가 이 아이디에 붙어가지고 내가 아이디에서 어떤 파일을 열고 있는지를 또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CLI도 점점 아이디에 가깝게 붙어서 사용자 편의성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능 소개는 조금 간단히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시어를 잠시만요. 화면을 어떻게 바꾸지? 타이어 이거 이렇게 열어놓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저번에 이 채팅창 가지고 한번 작업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번에 우리 그 랜딩 페이지 만들 때 여기 채팅창 많이 썼었죠. 여기다 채팅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인 기능은 차차 우리가 써가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신기한 기능 같은 거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 오른쪽 채팅창에 보시면 Connected to External Browser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걸 눌러주시면 얘가 나의 브라우저를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닷컴의 메인 페이지에서 뉴스 기사, 최신 5개 쏘가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지금 브라우저를 얘가 조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띄웁니다. 실제로 띄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페이지를 한번 얘가 스크린샷을 뜹니다. 스크린샷을 떠봐서 아마도 뉴스 탭이 있네. 뉴스 탭에 들어가겠죠? 지금 저 클릭한 거 아닙니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뉴스 기사들을 막 보고 있죠? 이 중에서 최신 기사가 뭐뭐가 있지? 지금 링크들을 자기가 직접 하나씩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서 요약을 하기 위한 컨텐츠들을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사도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요즘은 이 AI 툴들이 브라우저를 조작하거나 혹은 자기가 직접 브라우저를 만들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퍼플렉시티의 코멧이라던가 그 챗GPT의 뭐였죠? 아틀라스라던가 최근에 구글에서 안티그래비티 뭐 이런 툴들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브라우저에 조작하거나 브라우저에 붙어있는 AI 기능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히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사실 여기다 마이크 기능만 연동해서 내가 입으로 그냥 브라우징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제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최신 기사 5개 뽑아가지고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이 왼쪽
위에 보시면 에디터 모드가 있고 에이전트 모드가 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 에이전트를 얼마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한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에이전트를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키고 싶은 일에 맞춰서 에이전트를 구분을 해서 일을 시킬 때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를 나누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설정창이 잘 안 보이네요. 커서의 세팅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요 커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 중에서 뭐 룰을 설정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국에서 다운받아서 아마 요 룰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톤을 꼭 뭐 난 비개발자니까 항상 뭐 기술 용어는 편하게 친절하게 알기 쉽게 알려줘. 이런 것들을 내가 룰로 추가를 해놓으면 내가 커서라는 친구랑 대화를 할 때 얘는 요거를 규칙으로 삼고 항상 대답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세팅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나의 스테이터스에 맞게 룰을 준다거나 하는 부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클로드 코드.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구독을 하셔야지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들을 다 공유를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사실 서브 에이전트랑 에이전트 스킬, 클로드 MDO 세 가지 개념만 조금 핵심적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까 CLI 툴들 잠깐 얘기 들었는데 클로드 코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오픈 AI에서 만든 코덱스라는 CLI 툴입니다. 이게 이제 AWS에서 만든 히로 CLI라는 툴이고요. 저는 사실 이 CLI 툴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보니까 예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슬래시만 쳐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기도 합니다. 서브 에이전트는 사실 이 에이전트라는 명령어로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일을 시킬 때 특화된 에이전트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서 업데이트만 잘하는 에이전트, 수학 계산만 하는 에이전트, 디자인만 봐주는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나눠서 일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런 에이전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스킬, 에이전트 스킬이라는 개념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MCP나 뭐 툴 이런 개념을 저번에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그 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토큰 컨텍스트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스킬이라는 새로운 개념인 거예요. 툴이나 MCP 이런 것들을 연동을 하려면 그 연동된 정보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항상 그 기억력에다 올려놨어야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킬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책의 인덱스만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덱스를 보고 에이전트가 이 인덱스가 지금 사용자의 질의와 맞는 것 같아. 그럼 그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그 책장에 들어가서 챕터를 보고 그 챕터 안에 있는 내용을 그때그때 읽어서 로딩을 하고 수행을 하는 식의 좀 그런 동작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사실은 계속 얘기 드렸던 컨텍스트를 잘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이 스킬도 사실 어, 어떻게 만들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혹시 구독하시는 분 계시면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킬 크리에이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는 기능을 통해서 스킬을 짜게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PDF를 만든다거나 이미지 처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MCP를 붙일 수도 있지만 MCP 붙이면 토큰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이 스킬을 통해서 어딘가에 코드를 짜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가서 그 코드를 수행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토큰을 확실히 많이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 가장 강점이 됩니다. 일단 클로드 코드는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클로드 모델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 엔트로픽이 모델도 잘 만드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클로드 코드나 클로드 데스크탑 같은 부분에서 MCP가 나왔어? 그럼 제일 먼저 적용해서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도 열심히 하고 컨텍스트에 굉장히 진심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스킬, 에이전트, 혹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연구, 블로그
많이 작성하고 제품에 반영하고 트렌드를 리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저는 유로를 쓰려면 클로드 코드를 쓰자라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기능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전틱 AI 기능을 탑재하면서 컨텍스트를 잘 쓰기 위해서 나온 기능들이다. 특화된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그 에이전트가 자기 컨텍스트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메인 에이전트는 일만 시키고 나는 그 기억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식의 구조를 만들어 간다거나 스킬을 통해서 툴에서 소모됐던 컨텍스트를 아낀다거나 하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선아님이 5분 만에 끝난다고 했으니까 급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일단 오늘 끝나고 Q&A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좀 혼자 해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엠파렌이 여러 그 프로그램들을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이런 에이전트를 로직을 짜면서 원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따가 뭐 지은님도 하시니까 제가 뭐 따로 설명하려고 만들었는데 이거는 굳이 따로 안 하고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요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제가 이제 책을 보는데 이 노션에다가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책에 대한 뭐 내용들도 뭐 정리를 하고, 그리고 뭐 제가 필사도 하고 뭐 이런 글들을 쓰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노션의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뭐 저자라던가 뭐 출판사라던가 뭐 이런 내용들을 AI 통해서 이제 자동화하는 거를 하고 싶어서 이 엠파렌을 이제 처음에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노션에 연결된 거를 제가 지금 아직 작업 안 한 거를 이렇게 소스 코드 더 비기닝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돌려보면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제 작업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노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그 뭐 데이터화해서 자료를 정리를 하고, 제 컴퓨터가 좀 느려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내용들이 빈 항목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뭐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뭐 제이슨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그 제목에 따라서 네이버 API를 연결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API를 통해서 책 검색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중간에 이제 AI 에이전트 안에 그 이렇게 스크립트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프롬프트죠. 이 프롬프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 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소개문이나 뭐 분류를 자동으로 정리를 해달라고 설정을 하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돌아서 지금 보면 이렇게 노션에 보면 이렇게 책 이미지도 찾아주고, 그리고 여기에 책 소개도 AI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저자가 누군지 출판사가 뭐 누군지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원래 하려던 지금 서비스를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이브 코딩으로 제가 하려는 내용이 이제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가 뭐 읽었던 책들에 대한 것들이나, 그리고 책에서 뭐 필사한 것들, 그리고 뭐 내가 생각하는 글들, 이런 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노션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이 내용들이 이 노션에서 등록이 되면 요게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게, 이렇게 이제 지금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용하는 거는 여기까지고, 요 내용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크게 요새 좀 개인 생활에서 많이 쓰는 게 엠파렌으로 자동화한 거랑 그리고 젠스파크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젠스파크에서는 PPT 만드는 게 제일 전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많이 쓰고 있고, 오늘 그 세션에서는 엠파렌으로 자동화해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 거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엠팔에는 셀프 호스팅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회사에서 그 세일즈 미팅 로그 자동화 같은 거를 이제 해본 적이, 세일즈 미팅 로그나 아니면 원오원 리포트를 하는 자동화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좀 이미 뭐 엑셀이나 뭐 세일즈포스나 요런 데 이제 쌓여있는 기록들을 바탕으로 뭔가 분석해서 뭐 리포트 주는 뭐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쓸까라고 했을 때 저한테 이제 제일 큰 니즈가 이 정보를 보는 데 있어서 저는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제 정보 수집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구독하고 있는 채널들에서 올라온 영상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싶다. 근데 알고 싶다고 해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좀 그 핵심만 좀 쏙쏙 꼽아서 제가 이거를 정주행을 해야 되는 영상인지 아닌지를 좀 선별을 하고 싶었어요. 텍스트로 요약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원래 그래서 유튜브를 그냥 릴리즈 AI에라고 붙여가지고 요약한 거 보고 이제 그걸 결정했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한 포맷으로 미리 한번 요약을 해주는, 그래서 저한테 바로바로 쏴주는 그런 봇을 만들고 싶어서 요거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트리거를 어떻게 할까가 고민이었고, 그건 근데 되게 이미 RSS 연결을 하게 되면 바로 쉽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들이랑 그리고 이것뿐만 이건 친구 거를 제가 동일하게 만들어준 게 있었는데, 네. 제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들과 그리고 구독하는 블로그까지 해서 제가 원하는 그런 정보 소스들에서 뭐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RSS를 통해서 트리거 받아서 이제 요약을 시작하는 플로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얘를 그다음 고민은 이거에 이제 스크립트를 가져오는 게 고민이었는데 유튜브에 보시면 요새 트랜스크립트가 바로 옆에 뜨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걔를 뭐 볼 순 있지만 뭐 유튜브에서 API를 제공해 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걸 크롤링 해오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크롤링을 좀 자동으로 해주는 그 서비스가 에피파이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에피파이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건 유료로 쓰고 있고요. 이 들어온 유튜브나 그 블로그 아이디 넘겨주고 주소 넘겨주고 그거를 크롤링 해와서 블로그는 아니고 유튜브에 그 동영상 아이디 넘기면 이제 그걸 크롤링 해주는 그런 이제 단계를 거쳐서 이 AI 에이전트한테 요약하는 프롬프트를 썼고요. 그 요약 프롬프트는 최대한 제가 좋아했던 릴리즈 AI 포맷으로 최대한 맞춰서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좀 과정에서 좀 시간을 좀 잡아먹었던 부분이 은근히 이 슬랙 메시지 포매팅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뭐였냐면 처음에는 이 슬랙 메시지 포매팅하는 게 뭐 블록스 형식 같은 게 있었는데 별거 아니니까 AI 에이전트한테 다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열에 한 8번은 성공하고 2번은 그 포매팅이 100% 정확하게가 안 나와서 메시지 보내기에 자꾸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역할을 분리했던 게 LLM에서는 그냥 콘텐츠와 스타일링만 만들고 걔를 이제 최종 아웃풋은 마크다운 포맷으로만 만들어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마크다운 포맷을 가지고 이 마크다운을 블록스로 변환하는 거는 코드로 그냥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슬랙에 보내야 되는 블록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드 노드로 풀고 AI 에이전트한테는 마크다운까지만 짜게 하니까 100% 정확도로 이제 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채널들에서 유튜브 올라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알림이 오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일단 쭉 요약을 보고 원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 될 때 링크 들어가서 보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랜딩 페이지 제작하는 거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을 그냥 내려드릴게요. 랜딩 페이지 제작은 제미나이 3로 하시면 빠르고 간편하게 고퀄리티를 뽑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제미나이 3가 2025년 11월 19일에 출시가 되었거든요. 지난달에 출시가 되었는데 나오자마자 이게 그 우리가 자주 보는 인덱스 벤치마킹 그 비교하는 그 사이트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 가장 왼쪽에 보시면 제미나이 3 프로가 지금 랭크가 되어 있고요. 특히 제너럴한 퍼포먼스도 좋지만 이미지랑 영상, 디자인 같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미나이 3가 굉장히 잘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나노 바나나 같은 그런 모델도 구글에서 그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랜딩 페이지가 좀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다른 거랑 작업했을 때보다 제미나이 3로 했을 때 훨씬 더 좀 잘 나오더라. 그래서 먼저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금 인베딩에서 제가 그 넣어놓은 그 만든 랜딩 페이지인데요. 듀플리카라고 하는 서비스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서비스고 이렇게 보시면 랜딩 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거를 크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이 사람 이미지도 그 제미나이가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랜딩 페이지 만들었을 때는 외국인들 이미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도 좀 그 동양인 한국 사람들의 어떤 느낌이 나도록 금방 바꿔서 넣을 수가 있었고 이런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작에 한 30분도 사실 걸리지가 않았거든요. 처음에 그 레슨 런이 있긴 했지만 크게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초안을 잘 뽑아냈었고 그 부분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제가 약간 보완을 하면서 30분 정도 만에 만든 랜딩 페이지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걸 사용할 계획을 좀 갖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AI도 백문이 불여 일견이더라.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지난번에는 PRD 같은 거 작성해서 텍스트로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잘 넣어서 좋은 퀄리티의 그 랜딩 페이지를 뽑을 수 있을지 좀 같이 AI랑 만들어 봤었잖아요. 근데 텍스트로 어떤 그 컨텍스트,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내용들, 정보들을 잘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그 풍부한 컨텍스트, 프롬프트 중에 하나가 예시를 주는 거고 그리고 그 예시 중에 이미 내가 벤치마킹 하고 싶은 랜딩 페이지에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미지 자체를 프롬프트에 주고 예시로 활용해서 이거랑 유사하게 랜딩 페이지를 만들도록 그 요청을 할 경우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빠르게 그 랜딩 페이지를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미지를 줬던 건 아니고 첫 번째 시도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텍스트로 제가 그 이제 만들고 싶은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좀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벤치마킹 하고 싶어 하는 회사 이름도 넣었었고 그 회사 랜딩 페이지에 있는 텍스트 전체를 긁어서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만들어줘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맨 처음에 그 이제 랜딩 페이지 만들어줘라고 하면서 랜딩 페이지에 그 들어갈 만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프롬프트에다 넣어가지고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요 옆에서 보이는 랜딩 페이지예요. 근데 제가 의도한 거랑은 굉장히 조금 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로 해서는 한계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은 네, 텍스트로 설명을 하고 예시가 되는 웹페이지 링크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링크를 제공을 해도 그 링크를 따라가서 제미나이가 제대로 이해하고 만드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웹페이지를 주고 링크를 주고 이걸 보고
캔버스로 초안에 만들어줘 라고 프롬프트를 줬는데 실제로 잘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예시로 준 그 랜딩 페이지거든요. 델피라고 하는 그 미국의 회사고 여기 서비스를 제가 벤치마킹하고 있어서 이걸 줬는데 오른쪽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를 준 게 마지막으로 텍스트로 설명을 하고 웹페이지 전체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예시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롬에서 이미지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그 F12 눌러서 개발자 도구 띄운 다음에 Ctrl Shift P를 동시에 누르고 캡처 풀 사이즈 스크린샷을 하면 그 전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의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떠서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다음에 제미나이에 이렇게 이미지를 줬어요. 이미지를 주고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걸 참고해서 이번에는 프롬프트를 굉장히 간단하게 줬거든요. 텍스트를 다 빼고 그 랜딩 페이지를 참고해서 만들어줘 라고 간단하게 줬는데 그렇게 주자 이제 만들어준 페이지가 여기 보이시는 이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여기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뀐 게 사람이 처음에 그 이런 외국인 분들로 나와서 이런 외국인들 이미지는 제가 한국 사람으로 변경해서 만들고 이제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만든 페이지가 이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슨런을 이제 저는 겪었는데 여러분들은 만드실 때 애초에 이런 이미지를 그 다운로드 받아서 아예 컨텍스트로 주시고 그 프롬프트를 넣으시면 좀 원하시는 거랑 유사하게 벤치마킹해서 랜딩 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중간중간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인 경우에는 이미지를 따로 만들면 되고 아니면 어떤 섹션에 어떤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섹션에 이런 내용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제미나이한테 그냥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아까 그 나온 거를 코드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HTML로 작성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고치고 싶은 부분을 가서 그 손수 내가 수정해서 고쳐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건 이제 꿀팁인데 똑같은 이미지랑 똑같은 프롬프트를 주더라도 AI가 만들어내는 생성의 결과는 조금씩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걸 이용해서 내가 처음에 원하는 어떤 전체적인 느낌이 나왔을 때는 그 이미지랑 그 프롬프트를 반복해서 한 3번, 4번 새로운 대화창에서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요걸 잘 만들고 여기서는 요걸 잘 만들고 여기서는 요걸 잘 만들고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럼 그 부분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취합해서 가장 잘 나온 거 위해서 이렇게 아까 HTML 그 코드만 약간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바꿔주면 좀 빠르게 내가 원하는 랜딩 페이지를 예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계획이 있다면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넣고 그리고 똑같은 걸 좀 반복하고 여기서 부분을 취합해서 만드는 식으로 하시면 제 생각엔 30분이면 이거 거의 만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한 기능들을 넣지 않는다면.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랜딩 페이지를 만들었고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이 정도인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